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포래입니다. 자, 오늘 6월 15일 월요일 새벽이고요. 지난주 코스피가 8%까지 오르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핵심 이유는 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었는데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월요일에도 이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지난주 내내 시장을 끌어올렸던 이 종전 협상, 주말 사이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1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종전 협상을 이끄는 갈리바프 의장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맺은 약속을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앞으로의 협상을 계속 이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MOU에 서명이 임박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가했고 이란 협상단장이 협상 중단 가능성을 직접 시사한 겁니다. 지난주 코스피를 8%까지 끌어올렸던 이 종전 기대감이 주말 사이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미 국방장관이 이란과의 합의한 서명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 상황에서 미국 측은 예정대로 간다고 못을 박은 거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요일 서명이 이뤄지는지 아니면 이란의 반발로 또 차질이 생기는지 이건 직접 확인해봐야 아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대형 이벤트가 연달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본은행이 31년 만에 최고 수준인 1%대 금리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게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코스피가 이미 크게 오른 상태에서 이 이벤트를 맞이하게 됐다는 건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빌미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목요일날 FOMC가 있습니다. 6월 FOMC에는 금리 동결 기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문제는 이 동결 자체가 아니라 향후 금리 경로를 보여주는 이 점도표인데요. 여기서 예상보다 매파적인 신호가 나온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달 24일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오는 24일 장마감 후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까지 이 기대감으로 반도체 주식 전반이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주 일본 금리와 FOMC라는 대형 이벤트를 넘기고 나서 이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면 24일 발표 전까지는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를 8%까지 끌어올렸던 종전 기대감이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화요일 일본 금리 인상, 목요일 FOMC 점도표까지 이번 주 대형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이번 주 월요일은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를 넘기고 나서 24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반도체 주식이 다시 오를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매도 대응 기준과 마이크론 발표 전 매수 진입 타이밍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까지 대응 기준 점 잡으시는 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 중이시고 이번 주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삼성 보유 아직 진입을 안 하셨거나 매수로 기준을 잡고 싶으신 분은 삼성 매수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월요일부터 대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이란 협상이 흔들린다고 해도 지난주처럼 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이 기대감이 펴지면서 코스피가 8%까지 급등을 했지만 지금은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오르려면 실제로 MOU가 서명되거나 확실한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하고 이란은 협상 지속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양측 입장이 엇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불확실성을 안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시초가를 직접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도움드릴 수 있도록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이거까지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으니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요.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조차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대기업 투자 뉴스에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을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 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2차 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거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보유 또는 매수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당장 내일 오전장에 있을 변동성 속에서라도 명확한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 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기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